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고발된 혐의 8건은 모두가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를 2년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으로 흠집내려고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 여론 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남국 국회의원인데 국회 회의할 때 코인 거래한 건 잘못된 거잖아. 이 얘기를 해요. 네. 그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했던 검찰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도 또 그래도 그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 응?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영원히 검찰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영원히 경찰이 이기는 거야. 얘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뭐 무죄 나오든 뭐 하든 기소시키고 쓰레기 만든 다음에 그때도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 그냥 그 얘기하면 평생 검사가 이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남국 전 의원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기소하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에서도 뭐라고 하냐, 최근에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연결지어 가지고 또 같이 어그로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기소해 가지고 잘못되면 이 검사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징계를 아무런 하든지. 책임 안 네. 자 보세요. 지금도 댓글에 맞지? 근데 지금도 김남국도 실드 신다고. 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평생 검찰이 이기고 이 무소불위의 검찰은 영원히 갑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청문회 때 댓글 다 고민해도 그러고요. 되겠네. 막 그러고 이거. 있잖아. 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맞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아이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문제를 기소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보자는 건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희석시켜버리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검찰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친구랑 헤어졌어? 집에 가고 있어. 다음 주에 하자 그래. 다음 주? 응. 어, 다음 주 토요일에 가능한지 물어봐줘. 지금? 응. 아예 응. 지금 운전 중이라. 그럼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통화해봐. 다음 주 어. 몇 시야? 1시. 1시? 알았어. 카톡 해줘. 어. 거잖아요. 평생 검찰은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그 검찰의 정의, 그 자기들이 특수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초기에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악마화 시켜가지고 네. 그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 비난받고 그렇죠.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네. 이 건도 이렇게 무죄가 날 사건이었으면 뭐 네. 도덕적으로 뭐 사과하고 그 반성하면 되는 거였는데 마치 막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검찰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수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중대 범죄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무죄가 항소심에서까지 났으니까 네. 이도 그동안의 이 무너진 이 인생 이 명예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책임 못 질 져줘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아니, 생각 들어요. 김남국 이 코인한 김남국 당시 언론 한번 가서 봐봐.
진보 보수 할 것 없고요. 건강한 언론 안 건강한 할 것 없이 막 코인 전문가 불러다가 김남국 얘는 무조건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봐요. 한번 맞아요. 찾아보시라고. 엄청난 하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니까. 실제 그때도 근거가 없었고 지금 없다는 게 이제 결론 났죠. 그런데 지금도 아니 김남국 너 또 실드 치네. 응?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언제나 이겨.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도 드려보면은 속상하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면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네.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 추진하면서 검찰의 논리가 뭐냐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다 종결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거냐?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 왜? 검찰이 훨씬 더 법리에 밝거든. 네. 수사 능력이 있거든. 예.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시켜주는 계기고요. 네. 9월 25일 네. 검찰청 폐지됩니다. 아, 9월 20, 날짜가 나왔나요? 9월 25일 본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아, 예정돼 있어요. 당정대 합의한 것처럼 네. 9월 25일 근데 그거 검찰청은 그 종편 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실제로 주먹 다짐한 것 같아. 실제 맞잖아. 맞아. 둘이 안 싸웠어요? 뭐 누가 이긴 거예요? 질문 자체가 누가 이겼어요야. 누가 이겼어야. 본질이 딴 데 가고. 국민이 이겼습니다. 근데 종편에서는 그래도 그 승패도 정청래가 이긴 것처럼 해. 그래야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되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걸로 가면 재미가 없어. 갈등이. 명나라 가고 청나라 온다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 말도 잘 지어내. 아 이번에 혹시 관저에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는 아 거기선 빠져야 돼요. 거기는 당 지도부, 저 원내 지도부. 아왜 또? 네. 엄격합니다. 이렇게 아픈 정부조직법에 네. 일단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날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 법은 비가역적으로 반드시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즉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 조직 네. 개편도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이 검찰 인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검찰 인사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명 이게 또 중요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665명 그리고 일반 검사 30명 해서 695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뭐 총평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문제가 된 검사들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문제가 된 검사들이 좀 좌천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검사 중에 문제가 된 검사도 이게 체육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뭐냐 달라요? 해야 되는 수사인데 안 했던 검사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검사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부실검사 의혹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인데 이 사람 김건희 이번에 의원 면직 당했습니다. 미원 당했고요.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승호 부산고검으로 좌천이 됐는데 김건희 디올백 수사했었고요. 이 사람이 최재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최재훈 사람 유명해요. 네, 유명하죠.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무혐의했던 그 사람인데 인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사람. 죄송합니다.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 화가 나네. 화가 났다. 성직자도 갖고 화나면 욱할 수 있다는 얘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다 덮었던 자들. 네. 저희 근데 그렇습니다.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좌천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의원 면직, 부산고검 그리고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요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일단은 이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무혐의가 잘못된 거였잖아요.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미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네. 말했고
그렇습니다. 그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한 검사 처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에요. 네. 그 수사 방해와 수사 부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의원 면직이 된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이제 이 그 부사 고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중경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 데는 뭐 뭐예요? 그 검사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그 시민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 자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기 그렇죠.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네. 이런 검사들이 그런 검사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검사들은 이럴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 김건희 국정농단 그렇지. 특검이든 수사받아야 돼. 우선은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내보냈고 그 의원 면직된 사람은 그리고 지금 좌천됐지만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라는 게 이 사람은 그냥 원해서 해고당했다고 나간 보면 거예요. 돼요? 자기가 원해서. 사건을 사직서서 나간 자기가? 거예요. 네. 아. 원해서 그러니까 원해서. 사직서 내고 나간.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그 수사 명품백 수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건희 41일 만에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줬는데 옮긴 데가 중요 경제 범죄 조사다. 아니 이것도 조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웃기더라고. 중요한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식으로 검찰권을 운용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데 그냥 그 좌천시키는 자리로 만들고 네. 그냥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만 주세시키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왔던 거죠. 네. 사실은. 일단 그 최재훈 검사 같은 최재훈. 최재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 내지는 또 직무유기와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검사들의 발령지를 보면은 고검이 많습니다. 고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 검찰이에요? 고등검찰청인데 고등검찰청이죠. 사실상 이제 비수사 부서라고 봐도 돼요. 비수사 그러니까 부서. 수사권 행사를 좀 제약하는 묶어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었던 정치 검찰들을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천된 건 맞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과잉 수사했던 검사들, 그런 의혹이 있는 검사들. 과잉.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수사인데 한 검사로 의심받는 애들. 별건 수사. 별건 이런 거 좋았다. 한번 좀 얘네들도 이제 다 좌천됐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진짜 유명한 유명한 애들이야. 인간들이야. 또 인간이라 그러네. 김영철, 장시호 회유 의혹. 장시호 회유 의혹이 기억나시죠? 있었어. 이거는 녹취도 있고 많아, 맞아요. 뭐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별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근 사건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죠. 먹고 사는 갑자기 문제. 그거를 별건으로 해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만든 애가 바로 그렇죠. 이 김영철입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하지 말아야 될 수사는 저렇게 또 많이 했는데 해야 될 수사 안 한 것도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세자금 뇌물 의혹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삼성으로부터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있었어. 그거 불기소 처분했어, 김영철이가. 그리고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 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아주 유력한 검사가 되고 나자 협찬이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전시회 맞아요. 그것도 이제 뇌물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입건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털어준 인간이야. 그것도 불기소. 김영철이! 내 기억하고 있어, 김영철. 그랬던 김영철. 그리고 두 번째 강백신. 유명하죠, 강백신.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수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했고요. 그리고 조국 수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같이 이제 어미준 어미준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요 사건도 여기서 다 했어요. 했어. 예. 그리고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속되어 있는 재소자들 모해비즈. 엄청나게 불러 제껴가지고 검찰로 불러가지고 모해 위증 연습시켜가지고
이거 한명숙 잡아놓으려고 모해 위증을 시켰던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야. 엄희준이요? 엄희준. 그랬던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검찰에 있었다는 게 좀 경악스럽거든요. 저는. 저 한번 화면 보시면은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발령지가 대전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이렇게 고검이네요. 수사권 행사가 좀 제한되는 제한되는구나.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고검에 이제 일단은 자천을 시켰는데 이 3명은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위법 수사가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검사들이고 사실상 중대한 부분 그 비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이런 검사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위법한 검찰권 남용에 끝없이 이 부역했던 검사들.